몸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마음의 도구들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앞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메달을 따는 모습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 혹은 심상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정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운동선수뿐 아니라 우리도 늘 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늘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죠.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붙거나 혹은 떨어지는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상상하는 등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여러 일들을 상상하며 설레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 건강한 삶이 펼쳐지길 바란다면 되도록 의식적인, 긍정적인 심상화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우리 몸의 건강과 움직임에 큰 도움을 주는 세포 수준의 심상 기법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포 단위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에릭 프랭클린의 세포혁명입니다. 저자 소개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세계적인 운동과학자이자 프랭클린 메소드 창시자 에릭 프랭클린. 스위스 출신의 운동과학자이자 교육자로 치료 및 운동 프로그램인 프랭클린 메소드를 창시했다.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움직임 교육자로서 30년 이상 연구 및 현장 경험을 쌓았고 1986년부터는 심상과 몸마음 훈련을 직접 가르쳐왔다. 그가 개발한 프랭클린 메소드는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활용하여 인체의 운동을 최적화하고 움직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웰빙에 이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프랭클린 메소드는 미국의 뉴욕대학교와 줄리아드 학교를 비롯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세계 각지의 교육 현장에 실제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용성을 인정받았다. 해부학, 생물학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몸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이를 활용해 우리 몸의 최적의 정렬을 찾고 기능을 개선하는 그의 이론은 전 세계 무용, 필라테스, 요가, 물리치료 관련 컨퍼런스에서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젊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 심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최초의 책입니다.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인간의 생명활동의 근간이죠. 저자는 우리 몸의 기본 단위가 세포라는 것에 착안해 세포 차원에서 우리가 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다양한 심상훈련법을 제안합니다. 세포 심상훈련법은 우리 몸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요. 세포와 신체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려면 어떤 심상을 떠올려야 하는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릭 프랭클린의 세포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심상의 힘. 21세기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우리의 두뇌가 새로운 행동이나 경험에 변화하고 적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프랭클린 메소드는 신경가소성의 최전선에서 두뇌를 사용해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젊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프랭클린 메소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연구에 따르면 몸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개입은 면역 체계와 장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마음의 도구들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이제 이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심상이란 무엇인가? 생각과 심상, 신체는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되고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신체 상태를 반영한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머릿속에서 떠올린 이미지와 단어를 몸이 표현하면 마음은 이러한 몸의 자세, 움직임, 긴장 수준에 적응한다. 가령 심상훈련을 받은 허들 선수는 빠르고 우아하게 허들을 뛰어넘어 결승선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는 힘들이지 않고 달리는 느낌인 몰입의 감각을 갖기 위해 심상을 활용한다. 여기에서 달리는 경험은 명상이자 몸속 세포에 대한 일종의 기도다. 현대 과학은 성공한 운동선수들의 최고의 정신적 기술이 심상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입증해왔다. 긍정적인 심상훈련을 잘 활용하면 성취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심상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구부정하고 낮은 어조의 자세는 구부정하고 낮은 어조의 사고를 불러온다. 많은 사람이 과체중이나 저체중, 피부 노화, 근력 저하, 주름, 탈모 등을 고민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가 자신도 모르게 그 고민거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 심각성은 부정적인 사고를 얼마나 깊이 오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 가령 복부의 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역효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부의 탄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집착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심상이 고착화되어 결과적으로 복부 탄력이 더 떨어진다. 이러한 마음속 이미지는 세포에 신호를 전달한다. 누군가는 부정적인 생각이 되레 동기부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대개의 불안감은 부정적 마음 훈련을 강하게 부추긴다.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을 뚜렷하게 시각화한다. 효과적인 마음 훈련의 토대는 명확한 긍정적 이미지, 신체적 감각, 감정적 강화로 구성되는데 이 모든 요소는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요소들을 잘 활용해 긍정적 감정과 결부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피부세포가 깨끗하고 자유롭고 단단하고 탄력 있는 상태라고 시각화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실습을 거듭하다 보면 신체적 감각을 통해 심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모든 배움이 그렇듯 심상을 활용하는 것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기술도 향상될 것이다. 몸으로 경험하는 통찰, 체화. 신체적 웰빙, 몸이 편안한 상태를 도모하는 심상의 역할은 체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심상의 작용을 통한 육체적 웰빙은 체화로 나타난다. 체화란 몸으로 느끼는 깨달음으로 몸의 움직임에 동반되는 기분 좋은 감각의 향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시각을 넘어 몸의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운동 감각적 이미지라고 한다. 이는 이성적 이해가 아닌 감각적인 암, 신체적으로 느끼는 아하의 순간이다. 다르게 설명하면 체화는 내 몸이 나와 직접 소통하며 최상의 기능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육체적 통찰이 없는 단순한 정신적 깨달음은 체화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엄밀히 체화는 아니다. 체화는 종종 시각적이고 운동 감각적인 매우 선명한 이미지로 비유할 수 있다. 심상이 불러일으키는 신체적 감각을 경험하고 나면 이전에 알고 있던 이미지 활용의 이점이 단지 이성적인 지식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된다. 내 안의 세포를 깨우는 세포 심상훈련. 체세포의 비밀.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세포가 수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포의 집합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물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그 기능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크다. 세포는 산소와 체내 흡수된 음식으로부터 에너지, 단백질, 호르몬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또한 세포는 활동적이고 지능적이며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긴밀하게 소통한다. 나아가 재활용 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부상당한 몸을 회복시킨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형태의 통증이나 긴장은 세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세포와 접촉해 소통을 이어나가는 법을 알려준다. 목표는 노화의 시기를 늦추고 건강과 자신감을 찾아서 웰빙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세포에서 시작된다. 몸과 마음을 위한 자세 잡기. 상상력과 움직임은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생각은 뇌에서 시작되어 신경세포 연결망, 세포, 분자, 급기야는 유전자를 거치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신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복해서 떠올리는 생각에 따라 특정 모드가 형성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의 건강도 그것에 맞춰진다. 혈관의 건강 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달렸다. 웰빙의 정도는 면역계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다.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행위는 몸속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전적 구성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즐거운 기분으로 몸을 충분히 움직이면 뇌세포도 재생된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다소 신비주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금은 신경 가소성이나 후성 유전학 같은 새로운 과학이 발달한 덕분에 더 이상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의 상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우리가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상당 부분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중요하다. 내 외적으로 하는 말들과 심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세포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모든 요소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협력하는 세포들의 집합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 것이 분명하다. 프랑스 출신의 작가 사트 프렘은 그의 저서 세포의 마음에서 인도의 공동체 마을 오로빌의 창립자이자 통합 요가 발전에 기여한 미라 알파사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결속체 같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수십억의 셀 수 없는 밝은 점들의 결속체 같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무수한 밝은 점들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점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합이 아닌 하나입니다. 단지 무수한 하나입니다. 몸의 긴장을 푸는 간단한 동작. 이 책에 나오는 실습들은 서거나 앉아서 혹은 누워서 하는 동작들이다. 집중하고자 하는 부위와 무관한 특정 신체 부위에서 긴장이 느껴지더라도 놀라지 마라. 실습에서 집중하는 부위와 상관없는 가장 긴장된 부위에서 반응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긴장이 사라지고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웰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누운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적 휴식은 신체를 이완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기술로 전반적인 신체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뒤 무릎을 세운다. 양쪽 발바닥과 무릎을 평행하게 만들고 두 팔을 편안하게 복부 위에 올려두거나 골반 옆에 둔다. 골반을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중력의 방향에 편안하게 몸을 맡긴다. 건설적 휴식은 등허리를 편안하게 풀어주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알아차림으로의 여정. 먼저 세포에 대한 간단한 심상 실습으로 몸속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흉골, 척추, 골반 속에 있는 골수를 떠올려보라. 이곳에서는 1초마다 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혈액세포가 생겨난다. 리듬감을 살려 스스로에게 되뇌어보라. 100만 개의 새로운 세포, 또다시 100만 개의 세포, 또 100만, 100만, 100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라. 내 몸은 무한히 창조적이다. 나는 세포 백만장자, 세포 억만장자다. 내게는 건강한 세포가 풍부하게 있고 매 순간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며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 나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며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세포가 풍족하게 채워진다. 세포를 아늑한 집으로 상상하기. 우리 몸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를 떠올리면 마치 내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이 자연스레 느껴져야 마땅하다. 앞서 예시로 든 시각화의 목적은 바로 이런 상태에 좀 더 가까워지려는 것이다. 내 몸의 세포 중 하나를 떠올려 그 세포가 아늑하고 편안한 내 집이라고 상상해보라. 바닥에는 아름다운 카펫이 깔려 있고 공간에는 멋진 가구들이 놓여 있으며 벽에는 매력적인 작품이 걸려 있다. 기분 좋은 분위기와 더불어 내가 꿈꾸는 집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자.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 집으로 초대해보라.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이어도 좋다. 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집, 즉 세포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라. 그는 세포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포 안을 행복감으로 채워준다.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이 반짝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빛나고 아름다워진다. 이제 몸속의 모든 세포가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음을 느껴보라. 그 안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세포 안은 활기차고 배려심이 넘치며 아름답고 치유가 되는 존재로 가득하다. 세포로 느끼는 몸의 가능성. 세포에는 유전자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과 DNA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서 보이는 공통점이다. 신경 전달 물질이나 신경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모두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은 이 기계를 활성화하는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통해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로 만들고 싶은 다양한 가능성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치 거품의 표면처럼 매끄럽다. 액체, 단백질, 분자는 이 지능형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두 층 사이의 영역을 세포질 주위 공간이라고 부른다. 세포막은 특정 분자, 이온, 단백질 등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지능적인 장벽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 또한 세포막에서는 물질 및 정보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채널, 펌프, 센서가 가득 차 있다. 세포는 매 순간 수백만 비트의 정보를 주변 환경, 다른 세포들, 멀리 떨어진 신체 영역과 교환한다. 이 정보들은 일종의 메신저 형태로 세포에 전달되는데 세포가 이 메시지를 활용하려면 특정 메신저를 전담하는 결합 장소, 즉 수용체가 필요하다.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메신저 중 하나인 엔드로핀은 웰빙을 돕는 인체의 천연 마약이다. 인간은 언제나 풍부한 엔드로핀을 갈망한다. 엔드로핀은 30분 이상 달릴 때 얻어지는 도취감인 러너스 하이와 운동 후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에 관여한다. 동기를 자극하고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메신저도 있는데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포와 친숙해지기. 인체의 가장 큰 막인 피부를 시각화해보자. 우리 몸이 물로 가득 찬 커다란 풍선이라고 상상해보라. 풍선 안에 있는 물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풍선 표면에 움직임을 일으킨다.
반대로 풍선 표면의 움직임에 의해 풍선에 담긴 물이 찰랑이기도 한다. 어느 순간부터 풍선 속의 물이 풍선 표면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인지 풍선 표면이 안에 담긴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우리는 두 가지 감각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이제 이 큰 풍선 안에 작은 풍선들이 채워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작은 풍선들은 장기와 조직에 해당한다. 큰 풍선 안에서 작은 풍선들이 움직일 때의 느낌을 떠올려보라. 작은 풍선 안에는 더 작은 풍선들이 들어있다. 풍선이 인체의 세포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크기에 이를 때까지 이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 보라. 이 정도 미세한 크기의 풍선은 모두 물에 스며들 수 있으므로 물길에 따라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넘나들며 이동할 수 있다. 이 이미지를 어깨에 대입해보자. 먼저 현재의 자신의 어깨 상태를 살펴보라. 약간 뻐근하거나 긴장되어 경직된 상태일 수 있다. 이제 어깨 주변이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상상해보라. 실제로 근육은 약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어깨 안의 물이 마치 풍선에 든 물처럼 출렁이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어깨와 그 주변에서 유동성이 느껴지는가? 이번에는 어깨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해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느껴보라. 이제 어깨는 투과성이 있는 흐름의 영역이다. 어깨라는 부위에 대한 기존의 모든 개념을 내려놓고 어깨를 하나의 유동적인 실체라고 생각해보라. 이제 다시 어깨의 상태를 살펴보자.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가? 아마도 어깨가 조금 더 이완되고 편안해진 느낌이 들 것이다. 세포막을 푹신한 구름이라고 상상하기. 우리 몸의 세포가 부드럽고 푹신한 구름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팔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움직이며 수백만 개의 작고 푹신한 구름이 떠다니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척추, 골반, 다리를 움직이면서 수백만 개의 푹신한 구름이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푹신한 구름이 몸의 모든 부위를 가볍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시각화해보라. 이제 푹신한 구름 사이를 떠다니다가 푹신한 세포 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기분이 어떤가? 이제 몸속 모든 세포의 중심부에 의식을 둔다고 상상해보라. 헌신적인 세포 상상하기. 세포가 분주히 작업해서 단백질을 만들어 몸을 재생시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이런 자세가 세포 안에서 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생각해보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세포가 더욱더 헌신한다고 상상해보라. 세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언제나 맡은 일을 헌신적으로 해나갈 뿐이다. 이런 자세로 몰두하는 작업은 창의적이고 즐겁기 마련이다.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바치려는 세포의 의지는 놀랍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 세포 안에서 휴식하기. 세포 안으로 의식을 집중하면서 편안함과 아늑함을 느껴보라. 이는 일종의 명상이다. 세포의 내부에 집중하며 이런 편안한 느낌을 상상하는 가운데 몸을 움직여보라. 세포 안에 들어가면 몸의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는 물리적인 위치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즉 몸 전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상호 연결이 주는 느낌이다. 마치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제 하나의 전체로서 몸을 자각하면서 움직여보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포 심상훈련.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특정한 행동 패턴이 있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우리의 행동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겠지만 알다시피 신체적 또는 심리적 차원에서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 분노, 우울감 같은 감정은 신체 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감정 상태와 건강에 밀접한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가장 해로운 감정 상태 중 하나로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해 세포를 약화시킨다. 부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고조된 코르티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 머릿속을 가득 채운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코르티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탄수화물을 더욱 갈망하게 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체의 재생 능력은 물론 뇌의 인지 기능도 손상될 수 있고 결국에는 부신이 소진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세포를 주제로 한 심상훈련의 목표 중 하나는 몸속 깊이 들어가 신체 조직 수준에서 우리의 습관적 패턴과 변화의 가능성 사이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는 익숙한 패턴을 깨고 더 건강하고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심상을 통해 부신으로 직접 다가가 코르티솔을 생성하는 세포를 시각화하고 이 세포들을 이완시켜 궁극적으로 코르티솔 생성을 건강한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춤과 웃음이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지금 당장 세포가 신나게 춤을 추며 활짝 웃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더 좋은 방법은 실제로 춤추고 웃으며 몸속 세포들도 나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미국의 뇌신경학자이자 엔도르핀 수용체를 처음 발견한 캔더스 퍼트는 우리가 세포막 수준에서 사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포는 어떤 메신저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완전히 달라진다. 더 많은 엔도르핀이 세포와 연결될수록 우리는 더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기분이 좋을 때 삶이 훨씬 더 잘 풀리는 것은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엔도르핀의 생성은 깊은 이완에 의해 촉진되는데 세포호흡은 우리를 아주 깊은 이완으로 이끈다. 많은 연구가 체내 엔도르핀 수치가 높을수록 더 건강하고 면역체계도 더 강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는 것은 곧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어떻게 일정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더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세포호흡 상상하기. 세포호흡은 해부학적 이미지로서 생물학적으로는 정확하지만 다른 어떤 것에 비유해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세포호흡을 상상하기에 앞서 폐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을 시각화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폐를 둘러싼 모세혈관과 폐 속 공기 사이의 얇은 막을 떠올려보자. 이 막을 통과하며 폐 속의 산소가 혈관으로 흐르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런 다음 이 이미지를 세포로 전환한다. 차이는 우리 몸의 폐는 2개지만 세포는 수조 개라는 점이다. 혹은 폐 속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를 통해 공기가 드나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폐포는 폐에 비해 그 크기가 무척 작으므로 세포의 비유에 상상하기에 더 적합하다. 세포를 시각화하고 세포가 숨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포들은 실제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와 활성산소를 배출한다. 만약 체내 이산화탄소와 활성산소의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고 싶다면 단순히 호흡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세포 하나가 숨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세포 집단이 호흡하는 것을 떠올려보고 그런 다음 얼굴이나 팔 등 신체의 한 부위의 세포가 호흡하는 것을 상상해 본 후 더 나아가 몸 전체의 세포가 숨을 쉬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오랜 고통에서 세포 해방하기. 때로는 오랜 고통의 패턴이 세포에 고착되기도 한다. 방어적인 사고방식이나 과거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세포가 여전히 긴장 상태일 수 있다. 그럴 땐 세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이제 다 괜찮아. 긴장을 풀어도 괜찮아. 다시 깊게 호흡해보자. 긴장을 풀고 행복해지렴. 마음속으로 확실히 말하고 나면 그 즉시 호흡이 보다 더 깊어질 것이다. 혹여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마음의 눈이나 느낌의 형태로 그곳에 가서 세포들이 왜 숨을 쉬지 않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라. 어쩌면 지저분하고 먼지가 수북한 세포의 이미지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 세포들이 맑은 물에 말끔히 씻겨 다시 깨끗해지고 순수해진다고 상상해보자. 온몸으로 호흡하기. 매트나 카펫을 깔고 바닥에 누워 편한 자세를 취하라. 원한다면 무릎 아래나 팔꿈치 아래 푹신한 베개를 놓아도 좋다.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이 없도록 휴대폰은 꺼두어라. 먼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호흡에 의한 몸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라. 대부분 가슴과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질 것이다. 탄력적으로 확장되는 폐의 유연성과 흉곽의 이완된 움직임을 상상해보라. 호흡을 계속하다 보면 등, 어깨, 골반 기저부 등 다른 부위도 호흡에 관여하는 느낌이 들 것이다. 호흡의 감각을 몸 전체로 확장시켜 상체, 몸통, 골반, 다리, 팔, 발, 손 등으로 숨쉬는 것을 느껴보라. 곧이어 전신이 미묘하고 부드럽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횡격막은 흉곽의 아래쪽에 위치한 돈 모양의 구조물로 숨을 들이마시면 아래쪽으로, 내쉴 때는 위쪽으로 움직인다. 횡격막이 가볍게 떠 있다가 숨을 들이쉴 때 내려오면서 장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을 느껴보라.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장기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배가 앞으로 나온다. 또한 골반의 가장 아래쪽인 골반 기저부가 확장되는 느낌도 들 수 있다. 숨을 내쉴 때는 이러한 모든 동작이 반전된다.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의 섬유들은 이완되거나 경우에 따라 스트레칭이 되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확장되었던 폐가 부드럽게 수축하면서 갈비뼈 주변도 이완된다. 어깨와 안면 근육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라. 숨을 충분히 내뱉고 나면 다음 들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몇 분간 숨을 쉬면서 이런 현상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라. 몸속 깊숙이 세포 한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자. 세포의 중심부에서 호흡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떠올려보라. 이 지점에서 세포액과 세포막, 그리고 몸을 통해 호흡이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호흡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몸을 감싸는 기분 좋은 물결과 같다. 숨을 내쉬면 세포가 부드럽게 수축하듯이 이완된다. 세포의 생장, 세포분열. 세포분열은 세포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우리의 운동 습관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운동을 많이 하면 신체의 이완 반응과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가 더 많은 세포를 생성하게 된다. 한편 어떤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통한 번식이 불가능하고 또 어떤 세포들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재생산하며 번식한다. 예를 들어 장 내벽의 세포는 항상 재생산된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내벽을 갖게 되는 셈이다. 유머 감각을 발휘해 이렇게 말해도 좋다. 나는 장 내벽에 있어서는 매일 다시 태어난다. 또한 적색 골수에서는 초당 100만 개 이상의 많은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삶의 매 순간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재적으로 무척 풍요로운 셈이다. 스스로를 세포 백만장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며 삶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다. 간혹 은행 잔고가 좀 적을지라도 혈액세포의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는 부유하다. 세포 분열 스트레칭. 이제 스트레칭을 해보자. 스트레칭 효과를 느낄 수 있다면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등 어떤 동작이든 좋다.
현재 세포가 하는 활동을 돕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우리의 움직임은 세포액 속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단백질을 전사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황당하고 엉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나의 움직임 습관은 어떤 유전자가 켜질지를 결정하고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많이 움직여야 하고 뼈에 부하를 실어주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뼈세포 안의 유전자를 자극하여 더 많은 뼈 조직을 생성하도록 돕는다. 이 놀라운 이미지를 마음에 담고 단 30초 동안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보라.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움직이지 않는지에 따라 우리는 항상 몸을 창조하고 있다. 과학과 심상, 건강한 세포 분열. 정신적, 감정적, 조직적, 세포적 수준에서 많은 요인들이 암세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용한다. 몇몇 존경받는 과학자들은 암의 종류 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예방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심상을 통해서는 멈출 수 없는 부정적인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의 의사인 레리도 씨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기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밝혀내기도 했다. 나는 심상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심상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최선의 의학적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언젠가 마음의 힘과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되면 심상과 기도, 긍정적 확언을 통해 어려운 질병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장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연구는 부정적 결과가 나온 연구보다 발표될 확률이 2배가량 높다고 하니 증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옳고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연구 결과는 더욱 그렇다. 기도와 긍정적 셀프 토크는 적어도 해롭지는 않으며 대체로 도움이 된다. 게다가 비용이 들지 않고 휴대성도 좋다. 필요한 것은 나 자신과 집중하려는 마음뿐이다. 다음의 문장들은 긍정적인 마음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힘이 있다.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삶의 모든 경험을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나의 면역 체계는 튼튼하다. 나의 DNA는 강하고 저항력이 있다. 내 몸은 건강한 세포 분열을 하며 어떤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나의 DNA는 매우 건강하며 나의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의 단백질을 만들고 있다. 에릭 프랭클린의 세포혁명 읽어드렸습니다. 내 몸을 바꾸려면 세포부터 깨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승모근이 늘 뭉쳐 있어서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승모근을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서만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의 뭉친 어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어깨만 활짝 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